도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넘겨 9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결과에 따라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묻는 항목을 지나 핵심 질문은 4개입니다. 첫째는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행정구역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둘째는 3개 행정구역 설치 법률과 2개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각각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셋째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담겼습니다. 넷째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모바일 문자로 웹 링크를 보내거나 유선전화 무작위 걸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견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거를 잘 의회 차원에서 이제 간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향후 앞으로 도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결과를 도민들에게만 공개하고 행안부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실상 여론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하나의 의견 수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도의회조차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조사가 대표성이 없고 결과에 따라 혼란을 더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까지 3자 합의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도 대조됩니다. 3자 간에 합의된 여론조사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판인데 3자가 합의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이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하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8월까지로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국회의원끼리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도의회가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안에 이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3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18명을 조사한 결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46.3%로 반대 34.9%보다 11.4%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찬성이 많았고 7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는데 찬성 응답자에게 출범 시기를 물은 결과 63%가 2026년 7월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안에서 제주와 관련해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 신공항 사업 추진을 명시하며 제주 제2공항을 포함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 주도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담겼습니다. 시도별 공약과 추진 과제에서는 제주 청정에너지 전환과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 육성 등 7대 공약과 제주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격상 추진, 4.3 아카이브 기록관 등 15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조성한 자국 내 해군 항공기지를 철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전쟁 당시 이곳에도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고 이 가운데는 제주 출신자도 포함된 사실이 국가기록원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홍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5년 3월에 착공해 석 달 만에 준공한 일본 해군 항공대 타이샤 기지. 당시 일제가 본토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건설해 일본 안에서도 전쟁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활주로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戦争史跡としてどういうことを社会に果たしうるかということの議論がほとんど行われないで、結論ありきで判断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残念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그런데 당시 일제가 수세에 몰리며 조성한 이 기지에도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고 여기에는 제주 사람도 포함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구 해군 이력 원표에는 성명란에 일본식으로 이름이 표기됐고 본적지가 전라남도 제주도 표선면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1945년 7월 5일 일제가 기지 건설을 위해 이곳에 배치한 부대인 제338 서령대에 배속돼 전쟁이 끝난 뒤인 9월 1일에 예비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기지에 이렇게 특별 지원병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36명. 기지가 건설된 뒤 파견된 12명을 더하면 48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어떤 노역에 투입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기지 건설을 위한 노동과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소령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다이샤 항공기지의 활주로라든지 여러 시설을 만드는데 이들 338 소령대하고 3311 소령대가 투입이 되었고 철거가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본군 타이샤 기지. 이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는 활주로와 함께 잊혀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영인이 가족에게 보낸 엽서가 디지털로 복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가기록원과 제주 4.3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20여 점을 점검하고 훼손 자료의 디지털 복원 방안을 협의했으며 다음 달까지 복원을 마쳐 전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 4.3위원회의 채록 영상물 등이 담긴 옛 비디오 테이프 3개에 대해서도 장기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위원회 제척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법률 자문 결과 평화재단 이사장과 배우자가 조사 단원인 위원회, 분과위원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석 중인 11명의 4.3 위원 추가 선임 절차가 끝나면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 4.3 평화재단은 이달 말까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첫 공식 일정으로 4.3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4.3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4.3 관련 단체 임원진과 인사를 하고 주요 일정과 핵심 정책 과제, 현안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4.3 단체들은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과 4.3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보안 입법, 국제교류 사업 강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과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조리흉에 노출됐기 때문인데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997년부터 제주의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영양사. 2023년 폐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양사가 24년간 조리흉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리흉은 고온의 기름을 사용해 요리를 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튀김과 볶음, 굽기를 할 때 많이 발생해 폐암 위험도 높아지는데 영양사는 날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가 근무했던 학교들은 급식실이 반 지하에 있거나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데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량의 식사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되면은 한 1,500, 800,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양의 음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조리음은 더 어마장장하거든요.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실에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에게 폐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또 쾌적한 조리 환경 개선을 통해서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1,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됐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이달 초 제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한전이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는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해 정전과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주도청과 소방본부, 경찰청 등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동 등에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이 잇따랐지만 관련 기관 사이에 상황 공유 체계가 없어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남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남학생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고 구조에 나섰던 남성도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 세기알 해변에서 수영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졌고 이 남성을 구조하려던 30대 남성도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패들보드로 구조됐는데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구조에 나섰던 30대 남성은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시 2호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경찰은 보행자를 미처 못 봤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3,112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폭염과 폭우 피해 등으로 도축 물량이 줄어 공급량은 줄었지만 수요가 많아 삼겹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해녀가 가장 뛰어난 잠수 능력을 가진 인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과학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리지에 실린 스코틀랜드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의 해녀 관련 논문에 따르면 62살에서 80살 사이 해녀 중 3대 이상 해녀 가문 출신의 제주 해녀 7명을 연구한 결과 하루 평균 4시간 15분씩 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